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는 회계 1급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몇 가지 분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자신이 회계 2급을 어느 정도 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이런 분들이 좀 많아요, 생각보다. 친구들이 이렇게 말하죠. 회계 2급 별거 아니야. 회계 1급부터 공부하면 돼. 회계 2급 그냥 건너뛰고 해도 돼. 이렇게 말을 듣고 오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제가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20가지 문제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20문제는 회계 2급에서 주로 나오는 분계 중에 하나입니다. 분계들을 이렇게 모아 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 20문제를 전부 다 풀었을 때 만약 자신이 5문제 이상의 오답이 났다 라고 하시면 이때는 다시 회계 2급을 듣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시간도 없고 그냥 회계 1급으로 바로 들으면 안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거는 회계 2급에 나오는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바꿔 말해서 여기에서 나오는 당연한 내용은 회계 1급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그냥 휙휙 건너뛸 수가 있어요. 근데 요걸 못 알아듣게 되면은 회계 1급에 대해서 문제를 풀 때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흥미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문제를 풀었을 때 오답률이 높다라고 하시면 제가 올려놓은 회계 2급 강의를 다시 듣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를 다 들으실 필요는 없어요. 전체를 다 들으실 필요는 없고 앞에 이제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 그쪽은 안 들으셔도 되고 기출문제 풀이 거기까지만 딱 들으셔도 좋은데 그것도 좀 너무 많다 싶으시면은 그 앞에 계정 과목별로 분류를 해놓은 그 강의만 듣고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문제, 이제 사람들 구분을 해야겠죠. 그래서 바로 진행하지 않고 잠깐 일시정지를 누르신 다음에 20문제를 전체 다 푸시고 그 다음에 이 수업을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 풀었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동원의 주식 100주를 한 주당 15,000원에 단기 보유 목적으로 취득하고 증권회사에 주식 매매 수수료 15,000원과 함께 보통예금 통장에서 계좌 이체하다라고 나왔죠. 요 문제를 이제 풀 때 취득부대 비용을 배우신 분들이 있다면은 물건을 구입할 때 수수료, 구입할 때 수수료네 물건값에 포함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예외가 있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단기매매증권의 수수료 비용이죠. 단기매매증권을 구입할 때 수수료가 등장을 한다? 그러면은 수수료 비용을 따로 떼서 계정 과목으로 써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 다 합쳐서 보통예금 통장에서 이체하다라고 했죠. 100주를 한 주당 15,000원이니까 차변에 단기매매증권 150만원 그리고 수수료는 15,000원이죠. 수수료 비용 15,000원. 둘 다 합쳐서 대변에 보통예금 151만 5천원 이런 식으로 분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900번대입니다. 회계 2급을 하고 오신 분들은 이 900번대가 뭔지 당연히 아시겠죠. 우리 프로그램 입력할 때 쓰는 건데 대부분의 계정 과목 비용이 나왔을 땐 다 800번대를 입력하라고 그럽니다. 근데 유일하게 예외가 있죠. 단기매매증권의 수수료 비용은 영업외 비용, 즉 900번대로 회계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때문에 얘는 900번대로 입력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2번 문제요. 상품 165만원을 매출처 하나 상사에게 판매하고 대금은 10월 6일 날 수령한 계약금을 차감한 잔액을 보통예금 계좌로 이체받았다라고 나왔네요. 원래는 이 10월 6일에 들어가셔서 계약금이 얼마인지 파악을 하셔야겠지만 지금은 문제밖에 없으니까 파악이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계약금을 제가 따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럼 상품 165만원짜리에서 계약금이 15만원이래요. 자, 매출, 판매 시 계약금이 나왔어요. 선수금이 되겠죠. 그쵸? 일단 보통예금으로 받은 거는 150만원밖에 없습니다. 왜? 15만원은 예전에 계약금으로 받았으니까요. 그게 선수금이 되겠죠. 하변에 보통예금 150, 선수금 15만원, 대변에 둘 다 합쳐서 상품 매출 165만원 이런 식으로 분계가 되면 될 것 같습니다. 3번 문제요.
할인에 대한 분개네요. 그쵸? 할인에 대한 분개예요. 할인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할인이라는 말이 나오면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받으러옴 셋 중에 하나 뭐가 나왔는지 파악을 하라 그랬죠. 문제에 뭐가 나왔나 파악을 해보니까 여기 어음이 나왔네요. 받으러옴이 나왔어요. 그쵸? 어음이 나왔다. 할인이 나왔는데 어음이 나왔어. 그러면 매출, 채권, 처분, 손실로 분개를 해준다고 했죠. 할인료가 50만 원이래요. 얘가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 되겠죠. 매출, 채권, 처분, 손실 50만 원. 요거를 제외한 잔액 800만 원에서 50만 원을 빼니까 750만 원이 당좌예금으로 들어오겠네요. 요걸 뺀 나머지가 되겠고요. 그리고 대변을 받으러 800만 원 기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사무실에서 사용할 소모품 20만 원을 현대문구에서 구입하고 대금은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다 라고 했습니다. 자, 마지막에 보니까 구입 시 자산으로 처리할 것. 소모품의 자산은 소모품이겠죠. 그죠? 근데 끝에 구입 시 비용 처리하시오 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때는 소모품 B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산으로 처리하라고 그랬으니까 간단하네요. 차변에 소모품 20만원, 대변에 당좌예금 20만원 이런 식으로 분개가 되면 될 것 같습니다. 5번 문제 보도록 하죠. 업무용 화물차를 한국자동차에서 1000만원에 구입하고 대금 중 200만원은 보통예금 계좌, 잔액은 무이자 할부로 하다라고 나왔습니다. 1000만원 중에 200만원을 보통예금에서 줬대요. 그럼 나머지는 얼마죠? 그렇죠. 800만원이 되겠죠. 근데 뒤에 보니까 또한 화물차에 대한 취득세가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취득 부대비용, 물건값에 포함해야 되죠. 그렇죠? 차를 구입할 때 취득세가 나왔으니까 자동차 값이 1000만 원이 아니고 1020만 원이 되겠죠. 그렇죠? 요거를 현금으로 납부하다라고 나왔네요. 그러면 일단 차량 운반 후의 가격은 1020만 원이 돼요. 그렇죠? 이 중에서 200만 원은 보통예금, 80만 원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한 거, 무이자 할부, 미지급금이 되겠고요. 나머지 20만 원은 현금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 문제 보니까 이제 하나의 분계로 회계 처리하라. 요거 때문에 혼동이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렇게 분계가 끊기지만 않으면 요걸 하나의 분계라고 말을 합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8월 15일이요. 영업용 승용차의 전조등 등을 이제 세련투닝해서 교체하고 대금 50만 원 중에 30만 원은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 그리고 나머지는 어음으로 지급하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차량에 대한 자본적 지출. 자본적 지출 나왔어요. 자본적 지출은 자산 처리하시오라는 소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차량 운반구 50만 원이 등장을 하고요. 당좌예금 30만 원, 나머지 미지급금 20만 원 이런 식으로 분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지금 어음 나와가지고 어음 쓰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요런 분들 정말 기초 안 된 거니까 앞에 강의를 다시 듣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요. 7번 문제. 업무용 자동차를 부강상사에 500만 원에 처분하고 대금 중 200만 원은 동점 발행 수표, 나머지는 월말에 받기로 하다라고 나왔습니다. 500만 원 중에 200만 원을 동점 발행 수표래요. 동점, 아이당당, 유동현. 남의 회사를 말하는 거죠. 동점 현금이니까요. 그렇죠? 남의 회사는 현금으로 처리합니다. 500 중에 200을 빼면 300이 남겠죠. 잔액이 300이네요. 나중에 받기로 한 거 미수금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 나오면 이제 취득원가랑 감가상각 누계액부터 처리를 해준다 그랬죠. 그렇죠?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225만 원. 그 다음에 대변에 차량 운반구 1,500만 원을 먼저 써줍니다. 그리고 현금으로 받은 게 200만 원. 나중에 받기로 한 게 300만 원. 이렇게 하면 차변이 725만 원, 대변이 1,500만 원. 775만 원이 부족하게 되네요. 그게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8번 문제요. 정실상회 상품 1,500만 원을 매출하고 1,000만 원은 자기압수표, 나머지는 나중에 받기로 하다라고 나왔네요. 상품을 매출했어요. 그리고 자기압수표 나왔습니다. 자기압수표 항상 현금 처리한다 그랬죠. 차변의 현금 1,000만 원, 나머지는 나중에 받기로 한 거 미수금 500만 원.
둘 다 합쳐서 대변에 상품 매출 1,500만원 이런 식으로 분개가 되면 되겠네요. 9번 문제요. 상품 광고 비용이래요. 광고에 대한 비용, 광고 선전비가 되겠네요. 차변에 광고 선전비 50만원, 대변에 현금 50만원 이런 식으로 분개가 되면 될 것 같습니다. 10번 문제. 상품 보관 창고에 대한 임차료가 나왔네요. 임차료, 내가 건물을 빌리고 돈을 지급하는 거. 비용이죠. 그쵸? 차변에 임차료 25만원, 대변에 현금 25만원 이런 식으로 분개가 되면 될 것 같습니다. 11번 문제요. 영업사원에 붙인 고의연에 축하 화환을 줬고 거래처에도 화환을 줬네요. 우리 회사 직원한테 쓴 돈 복리후생비, 거래처 직원한테 쓴 돈 접대비가 되겠습니다. 그쵸? 그러면 차변에 복리후생비 10만원, 대변에 그리고 또 접대비 10만원 요거 두 개를 합쳐서 보통예금으로 입금을 했다네요. 대변에 보통예금 20만원 이런 식으로 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요. 급여 문제네요. 급여 시에 급여를 지급하면서 지금 세금을 뗐네요. 그죠? 급여를 지급하면서 세금 뗀 거 요걸 예수금이라고 부르죠. 그쵸? 차변에 급여 200이 발생했는데 이 중에 13만 원을 예수금으로 떼고 나머지를 보통예금으로 지급하다라고 이렇게 분개를 할 수 있겠네요. 그쵸? 다음 1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판매용 흑백 복사기 200만원어치가 있었는데 요거를 계약만 했대요. 계약만 하면 분개를 하지 않죠. 그럼 뭐만 분개해야 돼? 계약금에 대한 분개만 하면 되겠죠. 20%를 당좌예금 계좌로 송금받다. 여기 있네요. 그쵸? 판매를 할 때 계약금이 나왔어요. 그러면 선수금이 되겠죠. 당좌예금 계좌로 20% 받았대요. 차변에 당좌예금 40만원, 대변에 선수금 40만원 이런 식으로 분개가 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14번 문제요. 현금 시제를 파악하던 중 장부상 현금보다 실제 현금이 6만 5천원 많은 것을 발견하였대요. 요런 문제. 장부와 실제가 있을 때 실제를 조절할 수 없으니까 항상 장부를 조절한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쵸? 근데 아마 여기다가 차변에 뭐 현금 쓰시고 대변에 뭐 자비익 쓰신 분들도 있고 차변에 현금과 부정 대변에 자비익 이런 식으로 쓰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자비익이 나오는 분계는 일반 분계가 아니라 결산 분계입니다. 지금 이건 전체가 다 일반 분계이기 때문에 자비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차변에 현금을 늘려야 되죠. 장부보다 실제가 많으니까 장부를 늘려야 될 거 아니에요. 차변에 현금 65,000원. 근데 대변에 원인을 몰라요. 원인을 몰라. 그래서 대변에 현금 과부족 이런 식으로 분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동차에서 할부로 물건을 구입하고 미지급금으로 처리를 했대요. 미지급금으로 처리한 이라고 나와 있죠. 이거는 차량 운반구를 지금 산 게 아니고 예전에 샀었는데 그때 미지급금으로 처리를 해놨다는 거죠. 이 중에서 20만 원이 보통예금 계좌에다 자동 이체됐다. 대변에 미지급금으로 써놨던 걸 갚았으니까 차변으로 보내야겠죠. 그래서 차변이 미지급금 20만 원, 대변이 보통예금 20만 원 이런 식으로 분개가 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요. 창고를 임차하기로 하고 임차 보증금을 냈대요. 임차료를 낸 게 아니에요. 임차 보증금을 낸 겁니다. 보증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차변에 임차 보증금 500만원, 대변에 현금 500만원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요. 17번 문제. 사업주의 저택에서 사용하기 위해 판매용 상품을 가져가다 이런 식으로 나왔죠. 솔직히 말해서 회계 1급에선 더 이상 이제 인출금이란 개정 과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굳이 낸 이유가 뭐냐면은 인출금 때문이 아니에요. 대변에 쓰는 개정 과목 때문에 이 문제를 낸 겁니다. 대변에 좀 집중을 해주세요. 일단 사업주가 저택에서 사용하기 위해 가져간 거, 요걸 이제 우린 인출금이라고 했죠. 근데 판매용 상품이니까 가져간 게 맞긴 한데 우리가 물건을 팔라고 했을 때 대변에 쓰면 상품 매출이라는 개정 과목을 씁니다. 근데 이건 판매를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가져간 거죠. 그쵸? 그냥 가져간 거란 말이야. 그럼 상품 매출을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원래 우리가 기록을 할 때 대변에 상품을 쓰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대변에 그냥 상품을 쓰고 요거를 다른 계정 과목으로 대체했다. 다른 계정, 즉 상품 판매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다. 라고 표시를 할 때 쓰는 게 요 적요 8번입니다. 프로그램을 입력할 때 아마 거래처 옆에 적요라는 칸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거기다가 유일하게 입력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조교 8번은 제가 강의에도 따로 준비를 해놨으니까 그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번 문제요. 상품 100만원을 매입하고 대금 중 50만원은 국제 완구 발행 당좌 수표. 남이 발행한 수표네요. 현금이 되겠죠. 근데 뒤에 보니까 나머지도 현금이래요. 여기서 문제점이 뭐냐면은 뒤에가 현금이니까 앞에 건 당연히 당좌예금이겠네 라고 어설프게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집어넣은 겁니다. 앞에가 현금이라고 뒤에가 현금이 아니라는 법은 없습니다. 둘 다 현금, 이런 식으로 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차변에 상품 100만원, 대변에 현금 100만원, 이런 식으로 분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두 문제 보도록 하죠. 당좌 거래 계약을 맺은 국민은행에 현금 200만원을 당좌 예입하다. 통장에다 집어넣었다는 소리죠. 차변에 당좌예금 200만원, 대변에 현금 200만원 이런 식으로 분개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문제요. 단기 운용 목적으로 주식을 발행했는데 이번엔 가격이 두 개가 나왔어요. 액면가액이랑 구입가, 그러니까 취득가액이 나왔죠. 단기 매매 증권이 나왔을 때 액면가액이 나오면 과감하게 무시해줘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구입한 가격만 보면 되니까요. 그래서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300만원, 대변에 보통 예금 300만원 이런 식으로 분개가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 테스트 문제였어요. 여기는 지금 회계 1급에 주로 나오는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아예 없는 건 아닌데 대부분 다 회계 2급 내용이에요. 아니 100%다 회계 2급에서 배운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만 나온 내용은 제가 회계 1급에서는 다시 언급을 하지 않을 거예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만약에 5문제 이상 틀렸다라고 하시면 회계 2급의 기초 강의를 다시 들어주시고 5문제, 한 4문제까지만 틀렸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회계 1급 강의를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강의 들으시느라 너무 수고하셨고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